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전력거래소가 어떤 일을 하고 요즘 최근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는 우리 이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수용 설명이 안에 거래소에 관계되는 것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오늘 요 채용 설명이 뒤에 또 강의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스피드하게 웬만한 거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력거래소 소개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채용은 어떤 절차로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요, 지난 2001년 4월 2일에 전력산업 부족개편의 결과로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약 현원이 460명입니다. 목표 및 미션은 이사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 및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관의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인재상 요 4가지가 있는데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나주, 광주 바로 밑에요. 나주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고요. 지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저 경기도 의왕시, 다음에 충남 천안시, 다음에 제주시.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나주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전력시장, 저희 전력거래소 주요 역할 이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현재 전력산업의 쭉 구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력시장 운영, 두 번째 전력계통 운영,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계통 운영 중에 한 파트인데요.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 네 번째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를 저희 전력거래소의 주요 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속 NCS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력거래소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 못지않게 NCS 블라인드 채용을 계속 해왔고요. 이거로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저희들이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NCS하고 블라인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 채용 공고는 당연히 지금 3월 말경에 날 예정이고요.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주제가 좀 다르지만 최근 3년 내 경험을 주로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책임감, 혁신, 분석적 사고, 팀워크 등등등을 해가지고 보통 저희 전력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지원서 쓰실 때, 자소서 쓰실 때 3가지 주제를 물어봅니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보통 800자 이내 쓰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 주제 중에 주로 이제 책임감, 혁신, 분석적 사고, 팀워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전력거래소는 다른 기관하고 틀리게 아무래도 이게 본사 위주의 전력산업을 리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쓰라고 이렇게 주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가 좀 쉬운 듯 하면서 많이 어려운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은 분석적 사고가 아니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배경도 조사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어떤 예산, 인력, 시간 등등등 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신 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셨을 때 우리가 분석적 사고가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저희 전력거래소 자소서 쓰실 때는 분석적 사고에서 특히 이제 강조를 제가 드리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쭉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꿀팁으로 해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지금 채용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사팀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은 아니고 잔정안입니다. 일단 일반직,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대졸 신입직 지금 약 35명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경력 전문직인데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이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기상이라든가 발전설비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경력을 하신 분 또는 전력 경제 및 전력
계통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전문직으로 원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여러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되실 거고, 그래서 합계 약 45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반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무는 저희들이 보통 경상계열이라고 하면은 전공 과목으로 경제학 내지 경영학을 저희들이 보통 경상계열이라고 하고요. 기술직은 전기하고 IT로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꿀팁을 드린다면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쭉 인사팀께 초안을 봤는데 이번 35명 중에 전기직이 상당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경상계열은 작년 4분기 때 좀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보면은 아예 분야별로 좀 많이 뽑는 해가 있고 좀 적게 뽑는 해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력 전문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설비 유경험자, 다음에 박사학위 취득자, 변호사, 공무직은 해당 관계 없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굳이 서류 전형을 갖고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아니면 다 저희들이 1차는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이 가지지 말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게 서류 전형 패스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직 면접이라든가 경영직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면접 때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얼마큼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실무직 면접이나 경영직 면접에서 얼만큼 면접이 수월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최종 합격을 해야 되니까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 전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요즘 NCS 브라인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력, 전공 이런 것들 전혀 따지지 않죠. 다만 이렇게 전력산업을 리드하는 기관인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직은 700점, 기술직은 600점 이상이고요. 아마 이거 걱정하시는 취업 준비생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자소서에 불성실 기재자 탈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시는 것 같지만 저 정도만 안 쓰면 서류 전형은 다 합격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여러분들이 그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음에 제일 제가 볼 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적성검사, 인성검사, 다음에 전공시험이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여러분들이 적도만 하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외로 인성이나 이런 거에서 불합격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걸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NCS나 전공시험은 점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 직업기초능력, 태도, 즉 인성검사에서 좀 안 나와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하시는 적성검사, NCS죠. NCS 그 전공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좀 이따 이제 선배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그때 많이 좀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NCS하고 저희 전공인데 저희 전력거래소가 매년 NCS하고 전공의 그 비율을 좀 달리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전력거래소에서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쭉 보니까 전공 성적을 좀 봐서 지금 예상은요. NCS 40%, 전공 60% 점수로 해서 필기 전형에 4회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 인원이 10명이면 40명을 뽑는데 점수를 5대5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NCS 40%, 전공 60%. 물론 전공에는 10%가
우리가 말하는 한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상계열을 뽑기 때문에 사무직은 경영학하고 경제학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시면 되는데요. 과목의 유불리는 저희들이 없도록 엄중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직은 본인이 선택한 전기나 IT에 대한 그 과목을 저희들이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기 전형의 4배수 합격자는 직업 기초 능력 인지 평가 요거에 대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NCS 점수와 전공 점수를 합하고요. 직업 기초 능력 태도는 불합격으로 나올 경우에는 아쉽게도 탈락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로 NCS하고 전공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전공 시험이 반년에는 좀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NCS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야 전공 실력 진짜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공을 잘하는 지원자가 합격할 확률을 높이도록 해가지고 전공에서 변별력 높은 문제가 나오도록 저희가 채용하는 곳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공 시험에서 변별력을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력거래소 응시하셨던 분들은 요즘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요 가점은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자, 필기시험, 서류시험은 일단 100% 다 통과하시죠. 다음에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뽑습니다. 그럼 4배수 되시는 분이 면접을 하시는데요. 면접은 크게 실무진 면접하고 합숙 면접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무진 면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일 위에 있는 인성 면접하고 전공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신 세 가지 주제 위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저희 전력거래소는 굉장히 면접이 까다로웠는데 지원자 한 분의 면접관이 무려 4분이 들어오셔서 인성 면접 약 30분, 전공 면접 약 30분, 전력거래소 면접은 어렵다고 소문이 제가 약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께서 초토화 되시고요. 면접관도 초토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야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하고요. 전공 면접은 사무하고 기술하고 좀 나눠집니다. 사무는 저희들이 보통 PT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자료를 주는 거죠.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쭉 스타디하고 분석을 하신 이후에 큰 전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십니다. 그럼 그것을 전지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계속 질문하는 이런 PT 면접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기술직의 전공 면접은 지금 전기하고 IT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의 지원자를 상대로 해서 4분께서 지금 초토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전공 실력이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 이제 논술평가부터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전력거래소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합숙 면접을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합숙 면접, 그러니까 계속 이제 4배수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인성 면접하고 전공 면접을 본 다음에 1박 2일 날짜로 해가지고 논술평가, 토론 면접, 과제 발표, 협동 활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도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별로 돼 있어서 조별로 어떤 주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도 하고 다음에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과제 발표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협력 활동을 보기 위해서 도미노 게임 등을 통해 가지고 협력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밑에 4가지를 하는데 점수,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시는 게 점수지 않습니까? 점수를 할 때는 인성면접, 전공면접이 각각 30, 30. 다음에 밑에 논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 10 이렇게 돼가지고요. 제가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합숙 면접하면서 모든 평가에 대해서 잘 하시고 특히 개인 평가가 나오는 논술 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로 직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점수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겠죠. 여러분들께서
전력거래소에서 합숙 면접 하실 때는 논술 작성을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상당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하고 팀 평가하고 가점을 통해 가지고 4배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종 2배수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여기 경영진 면접인데요. 이사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경영진 면접 저희 전력거래소에서는 보통은 지원자 한 분하고 이사장님 다음에 저희 본부장님 한 분, 외부 교수님 두 분 해가지고 보통 네 분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면 오늘 이사님께서 에너지 전환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걸 화두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지만 전력 산업에 대한 요즘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신 걸 갖고 경영진 분들께서 이 지원자가 우리 전력거래소에 입사해서 충분히 전력 산업을 리드하는 역군이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은 지금 이제 2배수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배수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필기 진영 30%, 실무진 면접이 합숙 면접 포함해가지고 30%, 다음에 경영진 면접 40%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사위원회를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고 지금 인사팀에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나와 있던 것들은 NCS 브라인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서지 않습니까? 지원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의외로 실수하고 실수 있었던 게가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기 전에 뭐 자격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쓰면서요. 몇 가지 클릭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수도권 학생입니까? 비수도권 학생인지 클릭하는데 의외로 합격자 중에 이거 클릭을 잘못해서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예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력거래소 자소서를, 그러니까 지원서를 쓰실 때는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다 본 다음에는 친구한테 친구야, 나 정말 제대로 해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모르고 비수도권을 클릭했는데 그거 크게 점수에도 영향이 없는데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것.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면접관을 하고 이렇게 채용에 쭉 관여해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면 800자, 보통 작년에는 주로 이제 800자 이내였어요. 그런데 어떤 지원자들이 이럽니다. 한 400자만 쓰는 거예요. 뭐 양보다 질이야 해가지고 쓰면은요. 그 많은 면접관들이 쭉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이 친구 합격하려는 생각보다는 한번 응시해보는 경험 삼아서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800자이면은 한 700자 정도 이상은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제목을 쓰시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해본 입장에서는 제목을 쓰는 경우가, 왜냐하면 자소서를 비슷한 자소서를 쭉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 없이 내용을 쓰신 것보다는 나름대로 제목을 딱 명시하고 쓴 게 면접관들이 볼 때는 훨씬 가독성이 빠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제목을 그냥 일반적인 제목을 쓰시면 똑같지 않아요. 그 위에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응축하고 면접관이 봤을 때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소서를 쓰시고 다음에 이런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학과에서 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 일변들을 하실 때 중요한 꿀팁은 개수화, 개량화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신뢰성이 더 가요.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보다는 학점 얼마로 했습니다. 어떤 동아리에서 할 때 동아리 경진대회 1등을 했습니다 보다는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통해가지고
뭐 금액적으로 뭐 얼마 만 원에 얼마의 그 수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량화 개수화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소서가 신뢰성도 더 많이 가고 면접관들이 볼 때 훨씬 더 그 질문하기가 좋다는 거죠. 요 정도가 제가 자소서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에 면접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계속 그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한 뭐 몇 미터 앞에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다 보면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모르는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손하게 면접관들한테 면접관님, 제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공손하게 어필하시는 게 면접관님한테는 다 좋고요. 제가 특히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와 같은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런데 아무리 모의 면접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요, 실제 면접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의 면접을 그렇게 했는데 왜 떨리지? 그게 당연한 거죠.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최종 경영진 면접이나 이런 데서 꿀팁은 아까 이렇게 전력산업이라든가 이사님 특강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뭐 NCS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가끔가다 전력산업에 대한 어떤 최근 트렌드는 어떤 거고 어떤 파도는 어떤 건가 좀 이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NCS 지문에 전력산업에 대한 지문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성 면접이나 실무 면접이나 경영진 면접일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력산업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톡 질문을 하는데 전혀 모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친구 전력거래소를 꼭 지원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력거래소에 대한 지식,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은 여러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입사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즘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입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은 저희 전력거래소나 아니면 전력 그룹사에서 뭐 교육이라든가 행사, 오늘 같은 채용 설명이라든가 논문 공부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전력거래소뿐만 아니라 전력그룹사 행사를 좀 많이 참여하시고 그것을 자소서에도 녹이고 여러분들이 면접 진행하실 때도 답변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녹이시면은 합격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제가 적은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전력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전력거래소의 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장을 메꿔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우리 선배분들, 신입사원 두 분을 모시고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